안녕하세요. 버블라묵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고가 순위를 찍었던 아파트들,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즐비하게 줄을 세워놨었죠. 작년 10월 달만 해도 신현대가 115억, 그리고 아이파크 삼성이 98억, 현대 1, 2차가 94억에 달했습니다. 이거 뭐 빌딩 값이죠. 100억이 넘어가 버리면 이게 아파트 한 채의 의미보다는 그냥 똘똘한 빌딩, 꼬마 빌딩 하나에 해당되는 어마무시한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아파트 가격, 그러나 한 번 딱 나와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 고점에 딱 이 반짝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처럼 걸어놓은 이 아파트 가격. 중요한 것은 아파트 거래라는 것은 추매가 중요하거든요. 계속해서 따라 붙어줘야 되고, 그리고 밀어 올려야 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신현대, 아이파크 삼성, 현대 1, 2차 나오고 그 이후로 계속적인 같은 단지를 추매하는 어떤 원동력이 있다 없다?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신고가와 최고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파트 시장의 이 거래량,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인 간의 거래가 굉장히 인풋, 아웃풋으로 팔고, 사고, 파는 그런 어떤 행위들이 끊임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 거래량이 딱 멈춰버린 순간 이런 최고가는 그만 빛을 잃고 만다. 그리고 그 기저에 최고가로 들어올린 현금 박치기 위주의 거래는 주로 외국인이 했다. 최고가 거래가 2024년 11월 서초구 반포자이 244제곱, 약 91평 되는 거래가가 74억을 찍었다고 해가지고 당시에 난리가 났죠. 근데 뭐 1, 2년 지나고 나서 100억을 훌쩍 넘어버렸으니까 이것도 분명히 외국인들이 거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의 이 최고가 거래 내역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반포자이, 서초구, 그리고 인천 송도. 인천 송도가 지금은 굉장히 집값 자체가 꺾이고 있는 상황 속에 가고 있지만 한창 송도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반짝반짝하는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자 선수들이 융단을 쫙 깔아놨죠. 그만큼 여기에 들어오면 너희들 정말 엄청난 시세 차익 거둘 수 있다. 굉장한 자산 가치로서의 이 너희 집들 될 것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그널을 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몰려들기 시작했고 집값을 엄청나게 띄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선수들은 한꺼번에 싹 빠져나가고 이제 고점에 물려버린 설거지 당한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지금 거의 반토막 나는 집값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이런 자금들은 회사 돈에서 38억 빌려가지고 49억 아파트. 그러니까 회사가 경영을 통해서 자기 기술력이나 아니면 뭐 영업력을 통해 가지고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회사 돈 뭐 엎어치고 매치고 해가지고 아파트 50억짜리를 사요. 그리고 이게 한 70억 돼 버리면 20억 차이 걷잖아. 단기적으로 이렇게 먹고 빠지는 어떤 일들을 아주 상습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정말 간이 배 밖에도 나왔지 딴 나라 와가지고 외국인들이 해가지고 딱 걸렸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가서는 전반적인 집값 상승 랠리를 들어올리는 견인력 역할을 했다는 얘기인데 외국인 오피스텔 토지거래 위법 의심 건수가 88건 적발됐다고 작년 연말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작년 연말이라고 봤자 뭐 2주 전이네요. 환치기, 무자격 임대업 등등 해가지고 엄청난 불법 거래 이 사례들을 국토부와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기획조사를 통해서 밝혀냈는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파이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냥 딱 항아리에 있는 장 찍어 먹듯이 그냥 한번 딱 찍어봤는데 이런 거래가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가서는 이 파이를 넓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반적인 서울의 급등 추세에 있었던 아파트 거래가들 다 이런 어떤 불법적 요소가 개입이 됐다는 얘기고 기본적으로 아파트 값이 급등했다라는 얘기는 시장가의 어떤 수요와 공급에 의한 정상적인 자연 발생적 거래에 의해서 생겨났다기보다는 인위적으로 집값을 띄웠다. 그리고 그 집값 더 띄우기 위해서 작전 세력 동원해가지고
자금도 불법 자금 동원해가지고 다 쏟아붓고 결국에 뭐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 데려다가 그 엄청난 고점의 집값 물게 만들고 자기들은 다 빤스런하고 이런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뭐 관계기관이 총동원이 됐다시피 해가지고 조사를 벌였는데 기가 막히죠.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 3억 9,500만 원에 사면서 그중 3억 6,500만 원을 이제 외국인이라면 해외에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돈을 쏴줍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현금 박치기 해가지고 매수를 해요. 오피스텔이 아니라 서울은 또 가장 가격 변동성이 큰 곳, 아파트 아닙니까? 강남 아파트. 거의 한 50억 주고 이제 삽니다. 그래가지고 제 3자에게 이걸 팔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익을 어마무시하게 거뒀다. 결국 서울의 집값이라는 얘기는 결국 주식시장에서 얘기하는 좀 투명한 어떤 기업 가치의 평가, 밸류에이션, 그리고 실적 등등 해가지고 거기는 뭐 시시각각으로 기업 평가에 대한 어떤 전망들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루 단위로 주가가 이제 변동이 되는데 아파트 시장은 기본적으로 다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공급을 하는 건설사도 원가 공개 안 해요. 자재가 뭐가 들어갔는지 아무도 몰라. 왜 아파트가 그 값에 나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구축 가격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가 왜 올랐는지 그냥 강남에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뭐 서초구에 있다는 이유로, 송파에 있다는 이유로, 서울 입지에 위치에 있다는 이유로 그냥 오르는 거야. 그냥 모든 사람들이 끄덕끄덕하죠. 아, 서울 아파트 잡으면 끄덕끄덕. 그런 어떤 심리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했다. 반면에 지금 경기도 지금 박살나고 있지 않습니까? 2025년 연말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폭 상위 10개 지역 보시면 평택이 7.62% 빠지고요. 이천 4.5%. 자, 여기 외곽 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 일산 동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서울 접근성이 있는 곳 아닙니까? 안성도 이제 외곽 지역이고 3.45%. 파주도 외곽 지역. 주로 외곽 지역에서 이제 점점 지류가 말라가고 있고, 김포 같은 경우 일산 서구 그리고 부천 소사 같은 경우 굉장히 서울 접근성이 그래도 괜찮다. 이런 곳들도 동반해서 아파트 값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렇게 외국인들이 들려 올려놓은 집값 어떻게 해서든 내국인들 저 집 그냥 어마무시 올라가지고 더 오르겠구나 라고 이제 뭐 엄청난 이 매수 요인들이 현금 따발 싸들고 가는 반면에 경기도 외곽 혹은 또 예외적으로 서울과 가까운 쪽들 하락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제 갭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걸 이제 양극화라고 부르는데 이걸 단순히 양극화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그만큼 이쪽의 집값 사정은 앞으로 이제 서울 쪽을 더 직격할 수 있는, 전가될 수 있는 분위기 확산 조짐이 충분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경기도 아파트 비명 소리 나온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집값 일부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마용성, 한강벨트 쪽만 일시적으로 그리고 몇몇 군데 오른 그런 가격만 지금 소개가 되고 있지, 전반적으로 비강남권과 수도권, 경기권 아파트들 하락 추세는 제대로 보고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런 기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세, 그들이 사는 세상, 이 동네만 날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지금 양극화 자체가 지금 완전히 쪼개지듯이 강남과 비강남, 그리고 서울과 경기권,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 이런 식으로 이제 집값 자체가 쪼개져 나가고 있는데 이게 따로 분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만 축살 나는 거고 여기만 뭐 굉장히 그냥 대박 터트릴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도미노입니다. 부동산은 한쪽이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 띄고 있습니다. 왜? 지금 그 고리 자체가 다 부채로 연결돼 있고 금리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빵 터지게 되면 그냥 와르르 그냥 다 시한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평균 15억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울 아파트 값이. 기가 막히죠. 19개월 뭐 연속적으로 지금 상승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지표들도 정말 위험한 지표인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경기권이 빠지면서 서울 비강남권도 굉장히 이 타임라인을 넓게 보면 하락 누적 지수가 굉장히 커집니다. 근데 일부 1, 2조 상간의 거래, 반짝하는 거래를 가지고 상승분을 자꾸 따져 물으니까 결국에 가서는
15억 돌파하고 19개월 연속적으로 지금 상승한다는 어떤 기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읽고 싶고, 자기들이 보고 싶고, 자기들이 느끼고 싶은 그 정보만 지금 유입이 된다. 어디에? 부동산 시장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대 심리라는 게, 대한민국 부동산 아파트의 기대 심리라는 게 그만큼 편향되어 있고, 매몰되어 있고, 굉장히 밸런스가 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시장은 결국에 가서는 금융시장의 역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향후 주택 매입 계획이 있죠. 무주택자가 왜 무주택자입니까? 앞으로 내가 자가를, 내 집을 소유하기를 원한다. 100%일걸요? 내 집 안 갖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히 응답자 70% 넘게 나오죠. 근데 요즘에는 또 집에 대한 관심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사그러져서 그래도 70%가 30% 이제 빠져나간 겁니다. 자, 이분들 뭘 원하겠습니까? 당연히 전월세에서 자가로 가고 싶죠. 면적 확대하고 또 혹은 또 가족이 뭐 핵가족인 분들은 축소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형 이동이 가능할 수가 있겠죠. 다 이거 바람들입니다. 근데 이 바람이 지금 거래 절벽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너무 고점에 물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가격 자체가 수요층이 전혀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입지입니다. 아무리 경기 외곽권에 삐까뻔쩍하게 아파트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주변 인프라가 없는데 그냥 사하라 사막이야. 사하라 사막에 누가 살겠습니까? 수요 자체가, 수요가 원하는 입지에 아파트가 들어서지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공급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가 마음속으로는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은 가지고 있지만 비용 문제, 3억 원 이하가 지금 제일 적정선이, 제가 늘 소개시켜드리는 아파트 단지 대부분 3억일 겁니다. 이게 가장 적정선이에요.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 4배입니다. 근데 지금 도쿄 인근에 뭐 단독주택을 지어도 뭐 한 5억 정도, 아주 뭐 2층 집으로 잘 지어도 4, 5억이면 돼요. 그리고 아파트도 한 3억 정도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아파트가 얼마 됐다? 49억, 50억 하지는 않나. 그리고 뭐 평균적으로 지금 뭐 서울 아파트가 뭐 한 15억 정도 하고 있고, 뭐 요렇게 상황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이 매수세들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자가 살아보기 원하는 거죠. 무주택자가 왜 무주택자입니까? 내 집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무주택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매수 심리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지표로 읽어서는 안 되는, 그만큼 집값 자체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 수요가 많다라는 걸로 읽어야죠. 11호 대책 이후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 62%, 지금 70%에서 지금 90%까지 확산되고 있어요. 대체제로 인지가 되고 있는 오피스텔이 32% 지금 올라서고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금융시장은 지금 코스피가 세계 1등 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세계 금융의 중심이 되고 있어요.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센터가 되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 급등했다? 6월 한 달만 20% 급등했습니다. 6월 달에.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해. 예. 결국에 가서는 집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은 그 자금을 가지고 어디로 간다? 금융시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왜? 그 돈 가지고는 아파트 뭐 몇 평밖에 잘라서 못 사. 어떻게 아파트를 잘라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나 아파트 치우자. 일단은 아파트 값 떨어질 때까지 금융시장에서 좀 리스크 최소한 투자를 한번 해보자. 라는 어떤 흐름들이 머니무브 현상이 계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고요.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뚝 떨어지니까 가격, 상관관계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금융시장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코스피가 올랐던 얘기는 그만큼 거래량이 많았다는 얘기고 유동성이 풍부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적으로 아파트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시장 전체적으로는 거래량과 가격이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는 게 경제학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지금 거래량이 없어도 계속해서 오른다 하는 것도 이 기대 심리에 지금 의지하고 있고, 향후 향후입니다. 향후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소비자 인식과 시장의 심리적 동력의 그 기저의 움직임 때문에 지금까지의 아파트 가격이 그래도 유지가 될 수가 있었다. 근데 이 기대감 하나 가지고 지금 버텨왔는데, 그래서 집주인들이 호가 못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래가 지금 3분의 1 박살났는데도 끝까지 내 집은 오른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이런 규제, 뭐 또 지금 금융시장의 상황들 다 극복하고 결국 서울 아파트는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을 거다라는 그 기대감. 이게 지금 호가를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있는 건데, 이게 그냥 호가만 유지하는 심리적 저항선으로만 끝나느냐? 안 그렇죠. 그냥 꼼수를 부리죠. 서울 아파트 샀다가 취소한 계약 건수가 해제율이 5년 새 최고를 찍었습니다. 위약금 규모만 8천억. 와, 이거 어마무시합니다. 서울시 불법 중개 정조전할 수밖에 없는 거. 이런 식으로 지금 호가 띄우기를 통해 가지고 기대 심리, 자 봐라, 우리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지, 실질적으로 아파트 값이 이렇게 오르고 있다라는 걸 그냥 가짜로, 진짜가 아닌 가짜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파트 샀다가 막 취소해버리고, 그리고 뭐 아파트 값이 기대 이상으로 오를 것 같지도 않으니까 그냥 어떻게 좀 유야무야 해가지고 그냥 등계 안 치고 그냥 빤스런하는 그런 어떤 이 이상 행태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서울시도 이제 올림픽park 포레온 상대로 해가지고 불법 중개 정조준 한다고 지금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올림픽park 포레온 뭐 20% 이상 상승하는 엄청난 추세를 보였었죠. 근데 이게 주변에 이제 이 불법 중개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띄워가지고 여기에 매수세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그런 어떤 이 작전 세력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미에서 헬리오시티도 허위 매물 62% 급감한다고 하죠. 여기도 이제 조사 나온다고 하니까 그냥 매물 다 내리는 겁니다. 그냥 매물 가격에 단가를 그냥 지들 나름대로 그냥 호가세 다 붙여가지고, 이 정도 우리 동네는 지금 가격 단가 올라치고 있고 그 밑으로는 절대로 안 갈 거다. 완전히 그냥 그들만의 리그를 지금 만드는 건데, 이게 어떻게 시장이겠냐고요. 완전 난장판이지. 신고가 먹튀로 그냥 집값 띄우는 건 그냥 완전 다반사입니다. 다반사. 편법 증여 의심거래 469건. 서울 경기 지역 뭐 대출 자금 용도를 유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불법 자금 사용해서 아파트 사고 가격 띄우기 하고요. 거래 후에 해제. 해제해서 8천억 정도 뭐 날라갔느냐? 아니죠. 지들끼리 통정 거래했기 때문에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이런 한푼 손실 없었을 겁니다. 특이 동향. 뭐 미성년자 주택 다수 매입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불법적인 어떤 행태를 통해서 집값을 띄우려 했다. 지금 신고된 해제 계약의 총 거래 금액이 7조 이상이 되는데 여기 위약금 10%만 잡아도 8천억 정도가 날라간 겁니다. 근데 날라갔겠습니까? 서로 그냥 각자의 주머니에 찔러줬지. 이렇게 실제 거래에 없는 높은 가격의 허위 이 가격을 신고를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올리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는 결국에 가서는 이게 시장 자체를 완전히 가격을 왜곡시키는 그런 어떤 형태로 좀 확산되어 가고 있었고, 이게 그냥 상식인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래가 나오지. 어떻게 아파트 하나에 130억, 120억, 꼭 이런 아파트를 콕 찍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는 샘플이고, 이 정도로 비싼 아파트에 준하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그만큼 이렇게 비싼 이유는 바로 기저의 움직임이 있었다. 이제 1월달 딱 되니까 보세요. 작년 1월하고 작년 130억이죠, 최고가. 올해 1월은 4억입니다. 100억이 날아가 버렸네. 네? 같은 아파트는 아니지만. 자, 이렇게 규제로 딱 몰아가니까 그냥 선수들 다 빠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은 선수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멋모르고 딱 한 발짝 들여놨다가는 그냥 고점에서 완전히 설거지 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것만 딱 봐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강남구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상간의 이 지표를 타임라인을 쫙 늘려서 보면 이런 식으로 가격 하락이 큽니다. 이걸 지금 일주일 단위, 뭐 5일 단위로 끊어서 보니까 가격이 안 떨어지는 것 같지. 솔직히 누적 하락도는 한 달, 2달 그 하락, 이 누적 지표를 담아다가 지표를 내야 돼요. 근데 이걸 일주일, 2주일 단위로 보니까 안 떨어지는 것 같이. 한 달로 딱 빼보세요. 30억, 11억, 9억, 8억. 예? 경기도 보세요. 한두 달 딱 빼보면 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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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억. 누적 하락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를 말을 안 해. 5일 상간, 뭐 7일 상간으로 하니까 뭐 가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나? 누적도가 안 나오는데. 인천도 6억 이상 계속 떨어져 나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 가격 왜곡 현상에 대해서 너무 이
얇은 길을 가지고 팔랑 길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그냥 마음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느긋한 마음 가지시고 잘 지켜보시라. 허위거래 가격 띄우기, 그동안의 모든 아파트 가격, 모든 사람들에 대한 어떤 눈속임, 아파트 가격이 정상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잘 지켜보시면서 조심조심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모든 게 다 허위였다. 야, 정말 이렇게 되면 아파트 시장 앞으로 진짜 베일이 다 벗겨지면 엄청난 가격 왜곡 현상, 정말 이 시장 자체가 도깨비 시장이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조심 잘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확실히 1분기 아파트 시장에 엄청난 가격 조정기가 오게 될 거니까 좀 잘 살피셔서 기회를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로빠브라 북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